안녕하세요. 많이 쌀쌀한 가을.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세 번째네요. 저는 에레나 차예요. 오늘도 따뜻한 사연들이 왔는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천안 사는 55세 캠핑장입니다. 조그맣게 세차장을 하고 있어요. 24시간 풀 영업을 하나 보니 격주로 쉬다가 근처 세차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직원을 더 뽑아서 이제 주에 한 번 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도 내년에 대학 가고 애엄마도 친구들 모임도 많아지고 쉬는 날 혼자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나 한번 만들어보자 했습니다. 낚시, 운동, 러닝, 골프 다 생각해봤지만 딱히 재밌을 것 같지 않더군요.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가 집 청소를 하는데 붙박이 장안에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학교 다닐 때 캠프 가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비싼 돈 들여 사놓고 몇 번 쓰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 없나 펴보고 싶어 근처 캠핑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갔는데 장박까지 할 수 있고 시설도 좋고 공기도 좋고 너무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몇 년 만에 펴보는 텐트라서 혹시나 망가져 있지 않을까 창피할 수도 있겠다 싶어 제일 구석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 멀리 장박 텐트 하나 있고 주변에 숲만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꺼내서 폴대를 낀 다음 그 다음 생각해보니 저도 텐트를 쳐본 지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길이가 다른지 이건 또 뭔지 어리버릿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낑낑대고 포기하려는 찰나 저기 보이는 장박 텐트에서 한 아가씨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텐트 치는 것 좀 도와드리겠다며 뭐가 쑥쑥 들어가더니 둘이 영차해서 텐트를 일으켜 세웠더니 작은 텐트 하나가 우뚝 서는 겁니다. 기대한 만큼의 크기가 아니라 조금 창피했어요. 분명 비싸게 주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실망했어요. 도와줬는데 고장 요만하다니. 저기는 저리 으리으리한데. 그런 내 모습을 보더니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면서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어쩌저찌 텐트팩까지 뚝딱 해치우고 쿨하게 떠나더라고요. 나중에 매점 가서 커피라도 사줘야겠다 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기 전에 부랴부랴 매점으로 갔습니다. 힘들게 텐트 핀나 자고 가야지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라면, 밥, 소주도 한 병, 그리고 그 아가씨 거 커피도 하나. 날이 저물기 전에 비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뛰어서 텐트에 도착했어요. 우선 냄비에 생수를 따르고 물을 데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어찌나 큰지 저도 무섭더라고요. 산이라 그런지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물 끓이는 동안 커피 갖다 줘야겠다 생각에 저 멀리 있는 텐트로 뛰어갔어요. 텐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천둥 번개가 쾅 하고 크게 쳤어요. 달려가다 깜짝 놀라 어이쿠 했더니 텐트 안에서 엄마 하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 저 옆 텐트라고 아까 고마워서 커피 좀 사왔다고 하니 텐트를 열어주는데 얼굴이 창백한 게 많이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그칠 빼라고 괜찮다고 말하고 커피 주고 가려는데 내 팔을 접더니 무서워서 그러는데 비 그칠 때까지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 줄 순 있는데 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두고 왔더니까 그럼 같이 가서 불 끄고 같이 오자며 팔을 잡고 안아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 아가씨 우산을 같이 쓰고 내 텐트로 갔습니다. 우산이 너무 작고 바람이 불어서 우산을 쓰는 둥 마는 둥 비 다 맞고 내 텐트 도착해서 불 끄고 챙길 거 챙겨서 옆 텐트로 다시 갔어요. 비는 더 많이 오고 우산이 하나라 붙어서 이동하는데 어찌나 내 팔을 꽉 잡았는지 내 팔에 그 아가씨 심장 소리가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옷은 다 젖고 춥기도 하고 둘이 난로 앞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텐트를 치는 빗소리와 같이 둘이 웃었어요. 이런 거 무서워서 장박 어떻게 하냐니까 천둥 번개는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칠 줄 모르는 빗속에서 둘이 라면 끓여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 하필 덮을 이불이 하나라 옆에 붙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 아가씨도 매주마다 와서 1박하고 간다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여기 와서 스트레스 다 풀고 간다고. 저도 취미가 하나 생긴 것 같았어요. 춥고 술이 들어가선가 눈꺼풀이 총근만근이었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비 그칠 때까지만 자자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캠핑이라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둘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덮는 이불이 하나라 조금 붙어서 이불 같이 덮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나. 이제 살짝 정신이 들었을 때쯤 뭔가 답답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 그 아가씨가 날 껴안고 나한테 다리를 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조금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했어요. 박차고 일어나면 아가씨가 민망할 것 같고 조심히 일어서자니 내가 깔리다시피 포개져 있어 움직이는 순간 아가씨가 깰 건데 그것보다 문제는 아가씨 다리가 내 중요 부위를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눈치도 없이 언제부턴 건지 반응이 와 있는 상태라 이걸 뭐 어찌 해야 하는데 그 아가씨가 몸을 비비는 겁니다. 깨있던 건지 참고 된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날 도와준 사람, 처음 본 사람, 많은 생각이 교차되었어요. 그리고 몸을 살짝 일으키고 빠져나오려는 순간 아가씨가 추워요 하면서 몸으로 더 파고드는 겁니다. 이건 뭐 어찌할 수 없고 머리까지 줍혔을 정도였어요. 나이는 안 물어봤지만 4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이런 어린 아가씨와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머리론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몸은 이미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차라리 더 자자 생각에 그렇게 억지로라도 잠을 잤고 한참 후 눈 떠보니 그 아가씨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고 그 아가씨는 덕분에 감기 안 걸리고 따뜻하게 잤다면서 다음 주에 또 올 거냐며 다시 꼭 오라고 그러더군요. 텐트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우리는 다음 주를 기억하며 헤어졌습니다. 참 아찔한 밤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아찔한 경험이네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에 사는 49살입니다. 쇼핑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 12년 됐어요. 남편이랑 동갑이고 아이는 10살이에요. 제가 주변에서 워낙 존재감 없는 조용한 성격이라 말주변도 없고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요. 다들 착한 언니, 착한 동생, 착한 아내, 착한 엄마, 수식어가 무조건 착하다예요. 어느 날 아이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다 잠깐 앉아서 TV 보는데 요즘 오픈 채팅방이 문제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게 뭐지? 신문명은 일찌감치 잊은 지 오래라 호기심이 생겼죠. 모자이크 중에 딱 하나 보인 단어, 돌싱. 왜 그랬는지 바로 폰 켜고 톡에 들어가서 돌싱을 쳤어요. 세상에나 몇백 개 방들이 우수수 쏟아지는데 너무 놀랐어요. 무슨 자신감이었을까? 익명의 힘을 빌려 제가 사는 지역명이 보여서 바로 들어갔어요. 닉네임, 사는 곳, 나이 순으로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이라 좀 두려워서 다르게 적었어요. 피양새, 동작구, 45.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는데 그게 웃기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절주절 가입 인사를 했어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았지만 뭐 어차피 익명인데 하면서 활기차게 채팅했어요. 그런데 거기 동갑 남자애가 저한테 유독 잘해주는 거예요. 말도 잘 받아주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며칠을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수다 떨었어요. 점심 뭐 먹었는지 사진도 보내고 뭐 한다 뭐 했다 조잘조잘 밤새 떠들었죠. 그렇게 지내다 소규모 번개가 잡혔어요. 익명인 줄 알았는데 몇 명이서 직접 만난대요. 겁났어요. 설마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떡해. 절대 안 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 나한테 잘해줬던 동갑이 그 애가 자기도 간다면서 계속 저한테 나오라고 애걸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심하게요. 순간 망설였지만 나이 속인 거랑 결혼한 유부녀가 미쳤냐며 다짐했죠. 일하고 있는데 하얀 블라우스 입은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손님이 오셨어요. 블라우스 밑단이 다 풀렸다고요. 어찌나 성질을 내던지 주변 매장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이런 사람들 특이죠.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부터 지르잖아요. 향수 냄새 나는 거 보니 어제 한 번 입었으면서. 별 수 없어요.
네네, 환불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환불해주겠다는데도 마치 지는 잘못 없다. 이 집 옷이 구린 거다. 나불나불. 머리 끝까지 화났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앞 매장에서 들리는 소리. 너는 너무 착해서 맹추 같다나. 순간 울컥거더라고요. 삼겹살 사가서 가족들이랑 먹어야지 하고 마트 가서 삼겹살 사고 또 뭐 필요한 거 있나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이랑 밤낚시 가고 있다고 어제 말 안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채팅에 빠져서 제정신 남정신 아니었던 건 맞지만 그 소리를 못 들었다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왜 안 데려가는지. 저게 남자들만의 의리라나? 매번 아들 있는 친구들끼리 저리 다니는데 서운하더라고요. 삼겹살은 이왕 샀고 나까지 환불지러진 말자 싶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집에 오는 버스에서 폰 보다가 오프 채팅방에 수십 개의 톡을 보고 들어가 봤어요.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 많은 읽지 않은 글 중에 애타게 나를 참는 그 애. 제발 한 번만 용기 내서 나오라고. 근데 이젠 너도 작장하라며 저런 사람들은 네가 뭔 짓을 해도 절대 안 나온다며 비아냥거리는 그년 톡만 안 봤어도. 무슨 오기인가 아님 그렇게 멀지 않아서였던가 저렇게 애절하게 날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서인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떨리는 마음 잡고 이미 모여있는 그들한테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다가올수록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붙잡고 식당 문 열고 들어갔어요. 웬 동네 아줌마 아저씨? 40대 50대 방이라 그런가? 다들 편한 차림에 배도 나오고. 저는 그래도 옷매장을 다녀서인지 내 나이로 안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 이왕 온 거 이따 가자.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있으니 여기저기서 술을 따라주더라고요. 다들 이런 분위기가 익숙해서인가? 제가 와도 뭐 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렇게 앉아서 주는 술 받아먹고 있다 보니 아참, 그 애는 이 중에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나마 여기 중에서 어려 보이는 사람이 저기 구석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언니한테 붙잡혀서 둘이 따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쟨 오라놓고 아는 척도 안 하네? 괜히 서운하기까지 했어요. 10분만 있다 가자 했죠. 회비는 내일 받는다니까 분위기 깨지 말고 몰래 나가자 하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어수선해지더니 왜 이제 왔냐며 다들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망가려는 제 손목을 잡아 채더니 어딜 가냐며 앉으라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웃는 거예요. 그 애였어요. 잘생긴 얼굴에 어깨도 넓고 덩치도 크고 얼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들 친한 건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화두엔 꼭 이 애가 껴있더라고요. 아, 나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술도 먹고 피곤도 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때 나한테 얼굴 들이밀더니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따라 나졌어요. 따가운 여자들의 시선을 받으면서요. 거기 중에 좀 날라리 같은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오픈 채팅방에서 비아냥거렸던 그년 같았어요. 나가려는 뒷전에다가 그 애가 뉴페라 신경 써주는 거라면서 그 애 스타일 아니라면서 또 비아냥. 아주 주둥이를. 휴. 그렇게 마트 가려고 나오니까 시원하고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빈속에 술을 마셨는지 어지럽기도 하고. 비틀거리니까 잡아주더라고요. 손이 어찌나 큰지 제 팔뚝을 접었는데도 손이 남았어요. 그렇게 끌려가던 마트에 들어서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계산하려는데 자기 지갑이 가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내겠다고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려는데 술도 올라오고 정신없어 지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봉지를 꺼내서 그 애한테 주고 다시 잘 찾아보니까 지갑이 있어서 계산하고 나왔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걷는데 그 애가 갑자기 이게 뭐냐면서 묻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삼겹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다니까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애처럼 웃는 게 왜 설레었을까요? 귀엽다면서 머리 헝클하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다가오더니 우리 집에서 삼겹살 같이 먹을래? 라는데 그 순간 블랙아웃이 왔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없어요. 그리고 노래방 갈 사람들은 가고 쫑나는 분위기에 그 애가 저를 데려다 주겠다며 저를 끌고 그 무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일탈을 하고 싶은 건지 속이 아파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물 흐르듯이 그렇게 따라 나섰어요. 넓지도 작지도 않은 빌라.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남자 집 치고는 엄청 깨끗하고 디퓨저 형도 너무 좋고 뭔가 집이 야획해 느껴지더라고요. 삼겹살은 너 나중에 먹으라 하고 냉장고에 있는 귤 샤인머스켓을 가져왔길래 소파에 둘이 앉아서 TV 보며 맥주를 마셨어요. 맥주 한 모금 마시니 귤을 까서 입에 넣어주는데 야릇한 기분에 미치겠더라고요. 이 순간은 모든 생각이 안 들었어요. 뭔가 사랑받는 기분이 날 지배한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귤을 잡고 입에 넣으려고 장난치다가 손을 잡았는데 그 애가 손을 꽉 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얼굴을 들이밀어요. 그러더니 짧게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너무 빠르게 떼서 한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깊게 다가와 그렇게 그 애와 키스를 했어요.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키스 5년도 넘게 못 해본 것 같아요. 술기운 때문인가 저도 적극적으로 그의 다리에 올라타 꽤 긴 시간을 뜨겁게 사랑받았어요. 40대 중후반은 성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음날 몸살이 날 정도였어요. 쓰다듬는 손길, 중간중간 너무 예쁘다며 속삭이던 그 숨결까지도 모든 게 너무 좋아서 다시 여자로 태어난 것만 같았어요. 꿈에서 깨어 집에 돌아오는 택시에서 잠시 잊었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둠이 날 마주했죠. 좀 전에 그 일들이 꿈이고 이 어둠이 현실이라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잘 들어갔냐면서 언제 다시 볼 수 있냐고 하네요. 집에 와서 씻으며 곳곳 보이던 그 흔적들. 뭐 어차피 남편은 내 몸에 관심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이중생활. 그 이중생활도 솔직하지 못한 이 꿈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 사연들이 하나같이 아찔한 달달이네요. 일교차가 크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에레나 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세요.